되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탄핵 뉴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여기군요. 네, 130만을 돌파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58.8%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국힘당 지지층을 제외하면은 찬성 여론이 81%로 치솟습니다. 그야말로 탄핵 열풍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버티고 있는 것은 국힘당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지지층이 있어서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의 문자 일십 사건으로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큰 내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아칠 때입니다. 역풍은 없습니다. 오직 탄핵 열풍만이 있을 뿐입니다. 탄핵 청원 200만, 300만, 1000만까지 달려가고 촛불 집회로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쓰러져가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도끼질을 우리들의 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핵 독립군입니다. 오늘 탄핵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권당 정책위 의장님 이영구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사랑하는 배우 백지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약간 미니진 스타일이신 건가요? 아닌데. 아니, 그럼 오늘 그러면은 백지 스타일입니다. 백지 스타일. 네, 백지 스타일로 오셨습니다. 자, 130만 넘어가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네. 100만도 넘고 130만도 넘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야, 너무 저 추세가 느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저 초반에 5만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은 이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기준이 이렇게 정말 올라가서 130만 되니까 5만 정도 갖고는 이게 지금. 맞습니다. 네, 뭐 백지님은 어때요? 주변에 다 하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그 토요일에 군산을 내려갔다 왔어요. 군산 촛불에 가셨구나. 네, 군산 촛불 가서 이제 미니진으로 풍자극도 하고 많은 또 군산 촛불 시민분들 뵙고 왔는데 여기서 좀 해줘요 미니진. 아니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 여쭤봤거든요. 하셨어요 했는데 당연히 했고 주변에 가족들까지 다 같이 했다 얘기하셨습니다. 예, 주변에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이 시원해질 그런 탄핵 뉴스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지님이 먼저 시작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국내 뉴스 10가지 준비하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청원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인가요? 130만을 돌파를 했고요. 200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야, 쉽지 진짜.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점점 그 네. 청원 그 탄핵망 사이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 계속 새로운 기능과 정보들이 추가되고 그래요? 있어요. 재미난 거 있어요? 네, 지금은 뭐가 눈에 띄냐면 현재 추세로는 200만 도달 불가라는 네, 것을 띄우면서 이제 저희가 더 예. 힘내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는 자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130만 정말 엄청납니다. 네. 네, 엄청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서버가 증설이 된 것 같아요. 아, 됐어요? 네네. 오늘 들어가니까 좀 전혀 빨라지고 있어요? 네,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가지던데요. 대기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건 혹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짜다다다. 그건 생각. 네, 여러분 주변에 그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네. 그렇듯이 주변에 꼭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꼭 안 한 분들 안 한 있어요. 분들이 꼭 있다고.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 중에 본인 인증하고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어렵다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예전에도 보면 주변에 뭐 했냐고 여쭤보시고 아,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리에서 촛불행동 지부 보면은 네네. 거리에 나가서 이제 도와준다고 탄핵 청원 도와드립니다. 네,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후에 예. 이제 청원이 마무리가 이제 7월 말이면 될 텐데 7월 20일이죠? 20일이죠. 네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을 크게 먹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아.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어요. 근데 예. 김용민 의원이 사이다 어허. 같이 이제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명백한 위헌,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는 탄핵 소추권이 있는 국회가 판단하겠다. 겸허하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속이 좀 뻥 뚫렸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이러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 네네. 아, 판단 너희가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법안이 올랐기 때문에 음.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할 수 아니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이슈예요. 아니 그 국회가 뭐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런 거 소위에 올려봤자 이게 소위 그러니까 이게 소위 국회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아니 올려봤자 사실 이건 뭐 소위에서 운원도 안 하고 막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130만이 돼버리니까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조선일보까지 다뤘으니까 네. 이제 뭐 김용민 의원만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까지도 뭐 소위에서 하고 또 법사위에 올려서 토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청문회까지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걸 통해 확인을 한 게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면 국민들이 크게 여기를 또 힘을 밀어붙이면 이렇게까지 더 힘있게 논의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만을 달려야 하는 게 더 큰 이유가 되는 야 거죠. 피디님께서 바로 딱 띄워주셨어요. 네. 근데 저거 막 QR이 가려졌어요. 우리 제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QR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QR이에요. 맞아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장면 딱 멈추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빨리 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동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탄핵이 계속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네. 실제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말로는 7월 말쯤부터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거를 열고 네. 그러면 사람 직원들도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전문위원도 두고 네. 뭐 직원을 파견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상정이 되면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예. 그러면은 90일 안짝에 하여튼간에 이 국회에서 뭐가 됐든 결론이 조사가 진행되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탄핵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이때 꼭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하면은 세 달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7말 8초니까요. 8월로 치면은 8, 9, 10. 네, 정말 여러분 가을엔 대선합시다.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가을에는 대선하자. 네, 좋습니다. 촛불행동에서도 20일까지 활동하는 탄핵 독립군을 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0만 청원 100만 촛불을 목표로요. 네네. 윤석열 탄핵 범국민 행동 실천단 탄핵 독립군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네요. 여기에도 또 함께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에서도 점점 맞아.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 그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윤석열이 갑자기 무슨 뭐 경제 무슨 그 대담인가 그런데 뭐 탄핵하라고 하십시오.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난 그 가면 하나 갖다 줘요 앞으로. 피디님 탄핵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게 얘가 탄핵 신경 쓰이는 모양이구나. 그러네. 열받은 것 같아요. 열받으면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일단 홍준표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간다. 걱정스럽다. 네.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래 준표야 너 제대로 좋은 보고 신호예요. 있어. 아니, 제대로 봤어요 이 지금. 구준표냐 홍준표냐 마음이 꼭 들어. 그래서 또다시 2017년 이제 탄핵과 같은 그런 네. 사태가 재발하면 보수 우파 진영은 괴멸된다. 아,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야 준표야. 바로 그겁니다. 코카콜라 아주 시원하네 아주 그냥 좋아요. 네, 저희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이네. 원희룡이 또 얘기했는데 원희룡. 원희룡은 이 국민 청원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외국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청원. 아, 근데 그래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외국인도 할수 있어? 얘기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본인 인증이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본인 인증을 그러니까 하면. 그분이 한국의 국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오히려 말인지.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해외 동포분들을 못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해외 동포분들은 좀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구글 시트로 얘기는 이런 만들어가지고. 거였어요.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면 국민청원이 아니다. 네. 국민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지 이러면서 지금 중국인들이 뭐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중국인이냐? 아 말이 안 되는 코미디예요 지금. 원희룡 진짜 국민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놈이. 희롱하는 거고 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지만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을. 아, 얘네들 뭐 그 얘기까지 하더만 뭐 하도 몰리니까 옛날에 그 문재인 그 탄핵 그것도 뭐 100만이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보니까 네. 청와대 청원이었어. 국회 청원이 아니고 아, 차원이 다른 다른 거네요. 거야. 다른 거네요.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이 맞아요. 국회 청원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네. 네. 근데 지금 몰려가지고 아무 그렇지, 말이나 그렇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성일종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일종. 갑자기 성일종이 나타나요. 일종이라면은 그 일본의 종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또 이로부미 그 찬양했던 놈이죠. 네, 성일본의 종이 국힘당 사무총장이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이 국보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물이 뭐 한 게 네. 국민의 뜻이냐 이런 식으로 예. 폄훼를 막 합니다. 네, 그 얘네들은 뭐 벼랑 끝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비명 소리가 아주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안타깝다. 탄핵이 다가온다, 네, 얘들아. 그냥 안타깝네요. 안타깝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그럼 실제 찬성하는 민심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꽃에서 6월 28, 29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가 네네. ARS 조사였는데요. 찬성 58.8%가 나왔어요. 예. 지역별로 봤을 때도 경북과 대구, 경북, 부울경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고 하고요. 예. 연령대로 봤을 때도 70대 이상 제외하고는 60대까지 전 연령에서 아하.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울경은 팽팽했다고 하고요. 네. 네. 대구 경북만 이제 찬성의 반대가 높았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분들이 좀 생각을 고쳐 드셔야 될 텐데. 네. 예, 지금 이제 부산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네. 어려워가지고 거기 저 부산의 지자체 그 단체장 분들이 우리 그 종부세 그 낮추면 안 된다고. 그 종부세가 높아야 그 세금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나 봐. 근데 그걸 종부세를 낮춰버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세금이 좀 모자라지고 그쵸, 공무원들 그쵸. 월급을 못 준대잖아요. 네. 네,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과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네. 생각을 고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기 또 네. 계신 촛불 민심이 또 많이 확장이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맨 처음에도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국힘당 지지층을 빼고서 탄핵 찬성 여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네, 네.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야, 이 정책위 의장님은 다르구만. 뭐 숫자 그런 써 있는 것도 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하여튼 공대세요? 네, 공대. 야, 이게 다르다니까 공대생들은. 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국힘당 지지층 빼면은 탄핵 찬성률이 8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근데 탄핵 반대 여론이 한 90%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이 워낙 이제 윤석열이 극단적으로 이런 대결 정치를 하니까 네. 이거에 이제 국힘당 지지층 분들이 아직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네, 이 진영 논리 안에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거만 이제 허물어지면은 바로 탄핵이 되는 국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촛불행동에서도 세 가지 운동을 지금 제시를 한 거죠. 하나는 이제 1000만 청원하자. 네. 두 번째는 이제 100만 촛불하자. 다 나와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이제 10%대로 떨어뜨리자. 지지율을 그런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건데 지금은 어떤 마지막 방파제쯤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뭐 네.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그 뚝에 구멍이 네, 네. 뚫렸어요. 그 구멍을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뚫고 있어요. 네, 그 뚜개 구멍을 본인들이 뚫고 있어요. 뭐 임성근이랑 애들이 막 사정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보면은 역풍이나 이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긴 탄핵으로 한데, 가면 네.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국힘당 지지층 빼고는 네네. 국민의 81%가 탄핵을 아하.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탄핵 얘기를 해도 역풍 불 일이 없다. 예. 왜냐면 워낙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당의 탄핵 반대 여론을 허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공세를 네. 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풍이 아니라 열풍으로 가야 된다. 네. 네, 아주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저 채팅창에 계시는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 나도 대구다. 윤석열 탄핵하라. 이놈들이 맞습니다. 어디다 대구.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굉장히 제일 핫한 야, 이슈인데요. 이거 한동훈과 진짜. 김건희의 문자 익십 사건 다 보셨나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지금 뭐 거의 최고의 이슈죠 지금. 네, 지금 모든 아마 그 난리예요. 대한민국 분들의 그 아마 식사 자리, 술 자리에 아마 이슈일 것 같은데. 총 관심사인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네네.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톡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 네. 요게 이제 CBS에서 아. 재구성한 자료이고요. 이거 김건희 성대모사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안 돼? 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저 김건희 말투가 아니에요. 저 말투가 맞아. 네, 아시잖아요. 김건희는 저렇게 안 써요. 보안도 모르시는 분인데 죄송하지만요. 보안. 네. 보안 지켜주세요, 여러분. 네, 보안 네. 정말 아, 중요합니다. 예. 일단 저 문자 보시면은 아. 무리를 일으켜 선고합니다. 사과를 했다가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고 그렇지만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도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1월 19일 날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한동훈이 이 문자를 익십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난리 난 거죠. 어떻게 이제. 된 거냐 이 사건이 도대체 이런 걸 다시 사람들이 되짚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네. 김건희가 디올백 수수 문제가 터져서 국힘당이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랬죠. 이제 김경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네, 마리 언급했던 앙뚜아네트.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과하라고 했고 한동훈도 막 국민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김건희가 그럼 제가 사과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또 경로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제 무시하니까 한동훈 네가 이놈이 이러면서 네, 경로했다는 그 거죠. 경로를 했다는 한동훈에 거죠. 대해서 경로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낸 19일 이후에 이틀 뒤죠. 21일 날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뭐 기대를 철회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보도들이 나왔고 난리 났죠 이때. 바로 뭐 다음 약속 날에는 대련이냐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말이 많았는데 네. 22일 날 바로 23일입니다 이게 23일인가요? 서천에서. 네네. 23일 바로 서천에서 눈 맞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나고 한동훈이 90도 기다리고 있었잖아. 폴더 인사를 눈 맞으면서 맞습니다.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었어, 윤석열을. 눈이 약간 쌓여 있었던 기억이 더 나네요. 기다리고 또 오니까 바로 그냥 네. 90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랬죠.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을 이제 네. 말씀해 주신 이때 거고요. 서천 피해 상인들은 안 만나고 갔어. 그리고 먹다. 그분들 끔찍한 만나러 놈들이었어요. 간다고 간 건데 정작 지들끼리만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만든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음악 깔아놨잖아 둘이. 뭐 굉장히 브로맨스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것. 이게 지금 서천 화재 현장에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천 상인들도 만나려고 2층에 기다리라고 모여 해놓고.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오지도 않았어요. 야, 이 너쁜 진짜 아유. 네,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약속 대련이냐 이런 얘기들이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요번에 카톡을 보니까 진짜 갈등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한동훈이 일단은 해명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게 공무인데 문자나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사적으로 푸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 네. 어떻게 거예요. 생각하세요? 공대생으로서. 공대생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래도 뭔가 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한동훈과 이제 김건희가 예전에 2020년에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랬죠. 그때 3개월 동안에 300건이나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그때 됐네, 많이 됐어. 엄청난 화제가 됐죠 이게. 네, 그때 무슨 카톡을 주고받았냐. 사실은 김건희와 한동훈은 뭐 상사 뭐 부하 이런 관계도 아니고 네. 영부인과 관계인데 그렇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무슨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지금 와서 공무랑 뭐 사적인 일이랑 뭐 구분한다 이거는 네. 좀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거 기억나요? 그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랑 네. 통한 거 막, 동훈이? 동훈이 왜?
동훈이 거기는 바로 전화하지 말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얘가. 네. 동훈이야 동훈이 바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딱 드러나네. 한동훈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해요 김건희가. 네. 완전히 아래로 보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러면은 왜 사적인 건 그때는 되고 지금은 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동훈아. 그러니까 요것부터가 모순되네요, 동훈아. 동훈이. 네. 네. 그래서 지금 본질이 뭐냐 이 네. 사건에 아하.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과 이인자 한동훈의 권력 다툼 개싸움 아니냐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것도 있어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저게 맨 처음에 나왔던 카톡 저거는 이제 김건희 쪽에서 밝힌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이 이제 사실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과 안 하시겠다는 거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래서 이게 이제 지금 더 일파만파가 된 건데 지금 5개인가 그 카톡이 새로 지금 이제 재구성한 게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 사과하면은 난리 난다. 또 지난번 대선 전에도 내가 사과했는데 그때 지지율 10%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사과하라시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어쩔래 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다 책임져.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이제 김건희가 이제 뱉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던진 일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못하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외통수로 딱 잡아두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안 먹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김건희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제 아,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에 어떤 말을 응대를 하는 순간 이게 공동 네, 네. 책임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야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딱 안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받아도 안 받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네.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그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이게 이제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서로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심리 분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심리 분석은 우리 문과 쪽인데. 예. 문과 쪽에서 데이터 쪽은 그쪽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네, 네. 이제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이 원래 자기 부하처럼 부리던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그 원래 윤석열이 상관이고 한동훈을 깍듯하게 모시고 김건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럼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막 카톡도 사적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부하처럼 다루고 있었을 건데 이제 한동훈이 막 대들고 막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나 뭐 이런 아. 거도 한동훈 쪽에서 말한 게 분명한데 얘네가 감히 나한테 이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니네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물귀신 작전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문자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존댓말을 썼잖아요. 네. 존댓말을 쓸 리가 없잖아. 맞아요. 실제로 김건희가 72년생인가 그래. 한동훈이 73인가 74라고. 말도 말이, 까잖아. 네. 아니 그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네. 반말한다고. 평상시에는 동훈아 그랬을 거야. 술자리에서. 뭐 동훈 씨 정도 했거나. 근데 뭐 그런 사이인데 존댓말을 썼다? 이거는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훈아, 네가 말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아유 협박이죠 이거는. 완전 협박을 한 거라니까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네. 딱 보고 이게 뭐지? 그렇지. 문자가 이상한데 이렇게 싶었겠네. 야 너 김경률 그런 문자가 다 있더라고. 김경률 그건데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이런 게 있어. 걔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맨 첫 그 문자인가에서는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딱 하더라고. 네. 네. 아니, 지금 한동훈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그림늑대님께서 키자마자 가운데 분 한동훈인 줄 알고 욕.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방송의 위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제가 아닙니까? 최근에 지금 그런 얘기, 헤어스타일 바뀐 뒤로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가슴에 뽕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 최근에 안경을 바꿨더라고. 천만다행이야. 다른 그래요? 걸 바꿨더라고. 얘가 뿔터여가지고 정말 저도 안경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바꾸고 했는데 걔가 약간 그 하얀색이 있는 걸로 바꿨어요. 과연 그걸로 누명을 벗을 그리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저는 진짜예요. 이렇게 두피 흔드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개싸움이 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지만 네네.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아하. 거죠. 왜냐하면 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또 5일에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 2년 만에 이 말로가 음모로 시작 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권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분화하고 공멸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신호인 거고 또 그 틈으로 저희가 또 탄핵으로 또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들어가야 된다. 네. 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실 그놈이 그놈이죠. 네. 거기서 거기고 뭐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 야수들한테는 나눠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검사들은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그냥 등에 칼을 꽂는 게 얘들의 뭐 검사들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박정희 시절에 그 김영욱과 또 그다음 누굽니까 김재규 뭐 네. 이런 놈들하고 또 박정희와의 관계 막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결국은 김영국 내친 다음에 예? 김재규가 결국은 박정희를 쏴 죽인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꼴들이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본 이제 특히 이제 국힘당 같이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고 이런 네. 사람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이 기어 오르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경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윤석열은 네, 또 검찰 생리도 좀 있어요. 검찰도 보통 이제 상관을 이제 짓밟고 자기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네, 이런 네. 행태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힘당 내에 이제 개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또 관심 있게 좀 잘 안 넘어가지는 게 배신자. 그래. 배신자 이제 논리가 있어가지고. 맞아. 지난번 그 네. 대선 때 아니 그 저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이가 네. 탄핵파에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구에서는 유승민은 그러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아무리 이제 날고 길고 맞아, 해도 맞아. 언론이 중요하게 보도해도 아. 결국에는 유력 주자가 못 되고 맞아, 지지율이 맞아. 이제 바닥이잖아요 항상. 지금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그게 몰아붙이고 있죠. 네, 그거가 배신자라고. 이제 윤석열은 그 논리로 한동훈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 잘못해 둘 다 이제 똑같은 놈들인데. 똑같은 놈들이죠. 사실 그 멀리서 떨어져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랑 해가지고 국정농단 하는 거예요. 당무 개입하고. 네. 맞아. 이거 그 얘기 있어. 이거 김건희 잡아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 갑자기. 아니 선거를 앞두고. 아니 국정농단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선거를 앞두고 그렇네요. 당무 네. 개입을 한 거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그렇죠, 하자 둘이 그렇죠. 협의를 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사실 당무 개입이고 국정농단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누가 잘못할 것도 없이 네. 사실 둘 다 사실은 윤석열 탄핵 사유로도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7월 4일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거를 저희들이 진짜 박수를 쳐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서글픈 겁니다. 대한민국이. 맞아요. 한번 국회에 통과가 됐고 이거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의결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시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네. 22대 국회에서 정말 너무 한 그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일단 국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자기 가관이었죠. 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네. 의원들이 있고요. 아 굉장히 고니자더라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 이제 3명 중에 네. 이미자 의원이 있는데 이미자 네. 의원이 이미 자고 있어서 다 자는 이미 자고 있어. 오, 야,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인 이 주진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손가락을 이렇게 세면서 1병, 2병, 상병 이런 것도 말이 안 군대 되고. 왜 안 갔어 얘? 아, 근데 아니 멀쩡하게 생겼던데? 근데 안 연락했어요. 가도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 간 친구들이 없나 봐 주변에. 아 그것도 그런가? 자기 친구들 군대 안 갔나 봐. 미스테리합니다. 1병, 2병, 상병, 3병, 4병, 5병, 6병, 7병, 8병, 9병, 10병이다. 아 웃겨. 아, 이제 그것보다도 간염이 더 큰 건- 있다네요. 간염. 간염? 간염이 있대요. 네. 그래 간염 있겠지 당연히. 간염 있어서 군대 안 갔겠지. 그러게요. 네가 아버지가 뺐겠지 이놈아. 네. 아이고 진짜. 그래서 더 근데 심각한 거는 그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거 보셨어요? 아니 이거 비유한 것도 비유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너무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말을 왜곡했대. 뭘 왜곡했다는 거야? 그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딱 왜 봐도 그렇게- 장비 파손이라고 얘기했던데? 맞아요. 뭘 왜곡했다는 거야 주진우? 어? 뭘 왜곡했다는 거는? 예.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막
도구 취급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아니 도대체 한 해병 죽은 거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뭐 하냐 특검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진짜 나 이해가 안 된다. 네. 어? 아니 군대에서도 그 파손이 나면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죠. 아 진짜 인간의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네.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이 특검을 상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죠. 이제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네. 대법원장이라 그러니까 마치 뭔가 되게 권위 있고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장이 개혁 인사냐고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이왕 할 거면 그냥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그냥 같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어? 왜 자꾸 다르게 돌리냐고요. 야당들이 하는 거 하면 되지 뭘. 아이고.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태도들이 또 있습니다. 아 한동훈이 말한 거를. 네. 그러니까요. 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라는 주장을 정성호 의원 또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아하, 하면서 참. 여당이 합의하면 받을만하다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조국 대표도 뭐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다면서 뭐 개혁신당이나 뭐 대법원장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쟤네들한테 여지를 주는 거 이거 아주 몹쓸 일인데요 이게. 그래서 사실 특검에서 초치는 거죠, 초치는 거. 맞아요. 특검을 하는 게 뭐 수사기관이 없어가지고 특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다 이제 장악돼 있고 이제 기득권에 장악돼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개혁적인 인사가 나타나서 특검을 하라는 건데 그 특검 추천권을 비개혁적인 사람한테 넘겨주면 특검이 뭐 누더기가 되고 도로묵이 되는 건데 네.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뭐 문제가 있죠. 예. 양보는 개나 줍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를 좀 끝까지 관철을 해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좀 아까 했는데 네. 임성근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임성근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인간이라 볼 수 없던데요. 왜 얘들은 다 이렇게 악마 같지 얘들이 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불송치된 과정도 말입니다. 네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3명에 관해서 불송치를 내린 건데요. 네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조건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없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불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정책위원장이 한 번만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같은 걸 구해서 그 의견 결정을 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열려면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피해자나 피의자든 막 이런 사건 관련자들이 관계인이. 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없는데. 수사심의를 열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알아서 열어가지고. 수사심의를 열어가지고 네. 종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내려준 건 거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해서 그렇죠. 경북의 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 해병 그 7대대장 변호인 분, 네. 그 김경호 변호인인가요? 그분이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사 심의 자체도 불법이고, 네. 그런 이 심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에게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 이게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무효화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임성근은 이거 신나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다는데. 완전 지금 신났겠죠. 네, 신나가지고요. 네.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그동안 해코지했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네. 다 그냥 잘못했다고 실토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성근이 고맙다. 뻔뻔합니다. 뻔뻔한 게 고마워. 네가 도와주는 거야. 네. 네가 탄핵의 선봉이다. 계속 그래라, 계속 그래라. 그렇게 해줘 계속. 좋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또 7월 2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야, 김병주 의원이 그렇죠.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기 세시더라고. 그 논평에 국힘당 어. 논평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네. 이제 비난을 강하게 했는데 네. 왜 정신 나갔냐고 했는지 다들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이 어떻게 동맹이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한미일 동맹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랑 우린 동맹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이제 국힘당 논평에서 썼냐? 네. 이렇게 하니까는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던데요. 맞아요. 막 격분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맞아. 했는데 사과하라고 막 그 그러고. 뒤에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국민의힘에서 네. 이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면서 이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고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네, 김병주 의원 그 저 호통치는 거 보셨어요? 네. 아, 속이 시원하다. 속이 다 우러나더라고. 네. 이분이 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성 장군이가 그러시단 말이에요. 별이 있으셔 이분이. 군인 네. 출신이. 군인 출신이세요. 네,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어, 이런 분이 딱 그렇게 외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분이 진짜 한국의 진정한 보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런 분이 진정한 보수예요. 네. 이런 분들이 보수당을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맞아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지금 나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건 사실은 일본이 독도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독도도 뺏어가, 라인도 뺏어가. 라인도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나라로 동맹이라고 하는 국힘당이 정말 사과도 안 해. 정신 나간 거죠 사실 정말로. 예? 지금도 소녀상 다 없애려고 그래. 네. 해외에서 막 베를린에서도 없애려고 그래. 이탈리아에서도 없애려고.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동맹이냐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유 진짜. 저 말씀 김병주 의원 잘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민주당에서 7월 2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야, 진짜 국회가 일 많이 하네. 네, 바빠요, 바빠. 아, 국회 바꿔놓으니까 진짜 이 바쁘게 기분이 좋다. 돌아가요. 네. 아, 국회 일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이 4명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 발의를 했는데 한 명 한 명 좀 어떤 인물인지 정책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 정책위 의장님으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똑똑하시니까요. 네. 일단 뭐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신앙님 전 이제 기자와 네. 이제 뭐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찰한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지금 없어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언론사 기자를 위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이제 지금 그 수사 권한이 없는데 한 거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이걸 주도했던 이제 네. 강백신 검사에 대한 이제 탄핵안이 올라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유명했었죠. 네. 그 장시호와 네. 이제 불륜을 이제 저지르고 거짓 증언을 연습시키고 네. 했던 걸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검사 당연히 이제 탄핵돼야죠. 네. 근데 거기에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이때도 관여를 했던 분입니다. 다 관련이 돼 있어. 이놈들은 이 더러운 데는 다 관련이 돼 있어 아주. 네. 그래서 김건희한테 이제 평상시보다 낮게 주식을 이제 넘겨줬다. 이건 뭐 뇌물이다. 뭐 하는 네.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처리해줬다. 뭐 등등의 이런 건들이 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 네네. 최근에 이제 똥검으로 아 네, 박상용 검사는 우리 전 국민에게 네. 얼마나 저들이 더러운지를 알려준. 네. 기본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이제 술 먹이면서 아. 이제 연어 술판을 차려주고 허위 진술을 이제 요구했던 이제 검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뭐 똥칠을 한 검사도 박상용 검사라는 거에 술 먹고 이제 뭐 이제 해가지고 더러운 놈들 아주. 저 같으면은 탄핵이 아니라 쪽팔려서라도 뭐 출근을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은 그게 없어요. 저라면 쪽팔리는 게 없어. 네. 쪽팔린 게 없어. 어쨌든 뭐 이 사람과 이제 어미중 검사, 네. 어미중 검사는 이제 예전에 좀 많이 나왔을 텐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서 또 네. 이제 위증을 시키는 이런 검사입니다. 이런 사유들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있는 죄를 물어야 되는데 없는 죄를 조작하는 놈들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검사예요 이게. 맞아요.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놈들 감옥 가야죠 이놈들은. 맞아요. 아이고 참. 네, 여기에다 대고 지금 검찰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예. 있어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치 막 자기가 굉장히 지켜줄 것처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있어요.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위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가 지금 7월까지가 그래 임기가 맞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5월달인가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는 그 이원석이 기자회견하면서 몇 초간 침묵했더라. 가만히 있었잖아. 검찰은 뭐 검찰이 할 일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예? 그러니까요. 이제 와가지고 야 아이고 네 진짜.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고발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그렇게 얘기까지 한 얘기했더만요. 거예요. 더 네. 뻔뻔하게. 그래 잘하고 있어 검찰들아.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네. 다 작살낼 테니까 이놈 새끼들. 네,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검사가 4명뿐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더 캐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건데 지금 완전 청산을 해야 될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누구였더라? 한 놈 올라갔는데 그 헌재에서 그냥 기각해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안동훈인가. 아무튼 뭐 한동훈이랑 이름이 비슷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헌재도 계속 압박을 해놔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탄핵안이 설령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에서도 더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새 방통위원장이 이진숙을 지명했습니다. 네. 진짜로 문제가 너무 많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람이던데요. 캐도 나오는데 일단 먼저 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24년 4월에 페이스북에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당시 후보가 친일 성향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베라고 우리가 네, 그랬죠.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의 나경원만큼 애국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김병주 의원 말에 따르면 정신 나간 말을 한 거죠. 이거는 김병주 의원이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김병주 의원이. 한번 이제 붙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러는데 네. 야 이리 와봐. 너도 정신 나갔구나.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더 정신이 나간 일도 있는데요. 네. 23년 3월에는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북 주사파가 배후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수냐고 이게. 아 이건 보수 이런 걸 따질 이게 수가 정신병자지, 없고요. 정신병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윤석열이랑 똑같구만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도 그 전에 아. 추모글에서도 뭐 네. MBC, KBS가 할로윈 축제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더 많은 청년이 이태원에 나온 거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말도 안 얘기- 되는 얘기를 한 그런 거예요. 얘기까지 했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기자에서 제명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것도 있더라고. 어떤 그 거요? 세월호 그때 참사 당시에 네. 그때 MBC 보도국장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오보 냈잖아요. 전원구조. 전원구조. 전원구조 오보도 이 사람 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 하여튼 뭐 험담들을 많이 했더라고 이 사람이.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세월호 때도 보험금 액수 막 이런 맞아 거. 맞아 이거. 그리고 보험금 타려고 그런다 부모들이. 진짜 악질적이었던. 아우 인간도 아니에요 얘도. 이때 문제가 많았어요. 민간 잠수사들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네. 유가족과 국민들이 조급증 때문에 죽은 네?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런 게 거 있었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뭐 노조 활동도 했다고 그래.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헷가다 네.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맞습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쳐버린 거예요. 2010년 7월에 이제 MBC 홍보국장을 재직하면서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고 예, 그때부터 하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명에 관련해서 MBC 기자회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동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자다. 네네. 지명 철회하라고 했고 이 이진숙은 뭐라고 할까 MBC 흑역사와 같은 인물이다. 네,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언론만 아니면 자기가 지금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지금 언론 때문에 저 좌파 언론 때문에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좌파 언론이 지금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네. 그래서 많이 설명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EBS, KBS 그다음에 뭐 YTN 다 지금 뭐 민영화 시키고 뭐 이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MBC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MBC까지. 그리고 MBC를 장악하면은 지들 세상이 될 줄 알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착각입니다. MBC 사장도 하고 노조 탄압도 해보고 이런 네. 사람들을 이진숙을 방통위 지명한 거 아니냐 MBC 장악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그게 있어요. MBC
지키는 문화재가 문화재. 있습니다. MBC. 네, 그래서 네, 가능하신 신뢰 분들은 가서 힘을 보태주셔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네,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마지막이고요. 가스 요금이 또 6.8%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작년 5월에 가스 요금 인상하고 나서 1년 만에 재인상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제 겨울철에도 난방비 폭탄 맞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네. 그래서 올해 더 가중이 되지 않을까. 아직 여름인데도 벌써부터 걱정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오르고 또 오르는 거죠, 지금? 네. 네. 아니 왜 자꾸 올려? 언제까지 올릴 생각인가? 그러니까. 그 적자가 이제 엄청나다는 건데 그 적자 메꾸려면은 이 정도 올리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논리만 따지면 엄청 올려야 되는 건 거예요. 윤석열 정부 논리면. 그러면 요거 올리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또 올리고 이럴 게 계속 예견이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런 얘네들이 거죠. 정권을 잡으면 그러겠죠. 지금 이 전기요금도 올린다는 건데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또 이게 얘들이 뭐 약간 장난을 많이 쳤나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전이랑 가스공사랑 적자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얘기했던 대로 적자를 사실 그냥 국민들 돈 걷어서 메꾸려면은 약간 택도 없어요. 한참 엄청 올려야 돼요. 네. 근데 그럼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왜 났느냐?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 시장 구조가 이익은 사기업이 얻고 부담은 공기업이 지는 구조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 막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석유 가격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막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 기업들이 떼돈을 벌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전과 가스공사 이런 데는 계속 적자인 거예요. 왜냐면 민간 기업들이 에너지가 수익이 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민간 기업들이 에너지를 막 생산을 해가지고 팝니다. 네. 그 이득을 얻어요. 네. 근데 원자재 값이 오른다던가 이래서 지금 팔면은 수익을 못 얻겠는데 이러면 네네. 민간 기업들은 안 팔아요. 네. 그리고 약간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공기업이니까. 이익은 사기업들이 다 얻고 그리고 부담이 클 때 네. 에너지 장사가 잘 안 될 때 이때는 한전이 적자 보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네.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가스 요금이 왜 자꾸 오르냐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자꾸 세금을 올리는 건데 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런 거랑 관련이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외교의 다변화를 실패한 이제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법인세가 지난해 뭐 10몇 조가 덜 거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우리 서민들이 내는 것은 더 많이 걷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스 요금이랄지 전기세 같은 걸로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돈을 좀 뜯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가나에는 몇 조 줬다고? 진짜. 가나에 주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도 뭐 10조인가? 네. 뭘 다 퍼주고 말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다 주고 가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을 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도 또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 참, 난국입니다. 빨리 탄핵을 하는 것밖에 지금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외교를 빨리 네. 저희들도 터키나 인도처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다 해서 우리가 뽑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죠. 우린 도랑에서 양쪽 풀들을 다 뜯어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지금 완전히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경제를 다 버려버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반도 뉴스인데 방금 그것과 관련된 이 뉴스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나토에 또 왜 또 가는 거죠? 좀 제발 좀 나토는 좀 나토. 왜 또? 네. 지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뭐 IP4? 네. 네. 인도 태평양 4개국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여기는 이제 같이 좀 뭔가 틀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정상회의를 하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윤석열이 옳다고 나가는데 김건희가 나를 두고 갈 수 있나? 네, 또 또 에코백 놀러 두고 간다고. 갈래나? 같이 갔겠죠. 지금 오늘 나가는 건가? 오늘 나가나? 내일 나가나?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의가 어떤 회의냐는 겁니다. 결국 이 회의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이제 이 나토라고 하는 거를 네.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약간 유엔을 대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유엔보다 더 세죠. 위험하죠. 네. 이 군사 단체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나토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냉전 시기에 미국 쪽의 나토, 그다음에 소련 측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소련이 해체하면서
야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 어떻게 해체해 말어. 그러니까 미국이 야 해체해.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럼 이거 해체하는 거 전제로 해서 너네 나토도 해체해?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근데 안 나토를 했네. 해체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뭐 우크라이나까지 동진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반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국까지 뭐 완전히 뭐 전 세계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어 나토를. 거기에 지금 옳다구나하고 윤석열은 아이고 형님 저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바탕 네. 뉴스에서 이게 림팩 훈련이 지금 이제 본격 시작됐는데 네. 이게 환태평양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 29개국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이다. 네. 그래서 기간도 이렇게 긴가 봐요. 그래서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넘게. 한 달 열흘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네, 굉장히 길게 하고요. 그 지금 한국도 참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어쨌든 그 나토 얘기랑도 뭐 비슷하게 어쨌든 네. 군사적으로 북중러랑 이제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서방 진영과 친미 국가들을 묶어서 계속적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토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훈련도 계속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 군사적인 적대 대결 정책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계속 했던 얘기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우리 훈련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지중해 쪽에서였던가요? 흑해에서였던가요? 씨 브리즈라고 네. 브리즈가 뭐 산들바람인가 그래요? 그 씨 바다의 산들바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가 30몇 개 단체, 몇 개 국가? 2개국, 네. 32개국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32개국이 모아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난 다음에 아무도 안 지켜줬잖아요. 초토화네 미국이. 초토화. 지금도 한 달에 5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고기 분색이라고 그래요. 네. 정말 처참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뭐 림팩 이거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뭐 한국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지켜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림팩 훈련은 한동훈의 가슴뽕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냥 막 없는 허세를 막 겉으로나. 가슴뽕으로 하고 막 키 네. 높이 신고 아. 막 어깨 얼리고 그렇게 이런 하니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와닿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침내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아. 네, 지난 정부에서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훈련하지 말자. 네. 접경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평화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서도 포사격을 했고 지금 접경 지역에서도 포사격을 했어요. 네. 6월 26일 날 아마 서해에서 했고 7월 2일인가에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불안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아들은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한다. 아하. 어디 있을까요? 방음 이중 창문을 넘어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네. 커서 다들 너무 불안해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뭐 펑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놀라고 그 다음에 뭐 재난문자 재난문자만 와도 울리면 막 놀래가지고 진짜요. 지금 전쟁이 날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또 김여정 부부장이 또 북에서 발표가 있었죠. 네.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자살적 객기를 부리고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북에서도 이게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네. 뭐 탄핵으로 몰리니까 지금 전쟁 훈련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9.19 합의를 맺은 이후에 이제 네네. 최전방에서 포사격이나 훈련 이런 것들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연천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에 이제 계속 있었던 분들은 오랜만에 갑자기 사격이 되니까 맞아 그 얘기도 있더라. 네, 또 깜짝 이제 놀라는 건데 또 신규 아파트 같은 데를 맞아 그 얘기가 있더라. 분양받아서 아파트 새로 들어갔는데 네.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새로 이제 연천군에 이사를 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포사격 소리가 나고 펑펑 소리가 나니까 이게 포사격 소리나 이런 게 가까이서 들으면 생각보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고 막 동물들도 애완동물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들도 동물들도 놀라고. 엄청 이제 놀라가지고 막 이제 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러더라고 고양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그런 또 난장판 전쟁 분위기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이랬다더라고요. 뭐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피해가 되게 커가지고 이런 네네.
오물풍선이 내려왔다든가 포사격하면은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거나 상가에 뭐 이상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질 네, 않는데요. 찾아가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고 그렇네요. 타격이 엄청나더라고. 막 포사격 나는데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이제 그렇게 이러니까 네, 장사도 네. 잘 안 되고 안 되죠. 피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장 우리도 좀 약간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저 마음. 저도 그 제 아들이 그 파주 이쪽에서 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인기가 넘어왔다가 넘어갔었을 때요. 네. 그때 기억나죠? 그때 우리는 안 알려졌는데 군대 내에서는 진돗개 인가가 발령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됐대. 근데 밖에 있는 나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지금 군대에 자식 보낸 분들, 특히 전방에 가 있는 그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 무슨 뭐 영정 사진도 찍었대. 맞아요. 미리 찍으라고 또. 그거 얼마나 불안해. 근데 게다가 지금 포사격 훈련까지 했으니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우물풍선만 해도 예를 들어 눈에 떨어지면은 이제 군이나 경찰 쪽에서 와서 수거를 할 때까지 농사를 못 한대요. 못 들어가니까. 네,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농업에도 이제 피해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적경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큰 그런 고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인데요. 한반도 뉴스 중에서요. 윤석열이 한마디 했어요. 러시아, 네. 니네 남과 북 중에 누가 중요한지 결정해? 얼마나 뭐 하자는- 호기로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막 완전 호기남. 네. 어떻습니까? 니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들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대북 확성기를 대북 아. 확성기. 북한한테 치명적이고. 얘기했죠. 북한한테 이게 치명적인 전략 무기라 가지고 니네 가만 안 있으면 내 확성기 틀어버려. 확성기를 제일 나중에 틀겠다고. 네. 엄청난 전략 무기여가지고 포사격보다 더 힘 세다는데 이게. 예,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은 틀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그렇죠. 자게.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포보다도 확성기가 수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ICBM보다 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면은 내가 되게 세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들은 러시아가 보기에도 한심해 보일 것 같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민들도 쪽팔리고 맞습니다. 괜히 긴장만 격화시키고 확통이 정말 확통. 보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은 이제 종종 들어오는 그 튀르키예 그 여학생이 있어요. 20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되게 싫어하더라고. 독재자라는 거야. 엄청나게 싫어해.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에르도안이 밖으로 봤을 때는 외교를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고 그렇잖아요. 네. 야, 니네 미군 그 비행장 그거 야 안 되겠다. 저 러시아한테 넘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밖으로 봤을 때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지네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건 무슨 뭐 얘는 안으로는 독재자고 밖으로는 바보고 호구야. 독재적인 호구. 그렇네요. 네. 아니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에서 이래버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국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네. 국제를 오랜만에 하는 거 기분이 네,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하지만 얼마 없습니다. 한 몇 주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이에 네. 미국 대선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늘 왜냐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네, 6월 이거 27일 진짜. 6월 27일 날에 이제 1차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뭐냐면 바이든이 네. 대통령 계속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 토론하는데 그 영상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참 좋은데 왜냐면 목소리가 일단 잘 안 나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막 기침을 막 콜록콜록 막 하면서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더듬고 네. 그리고 막 뭐 이게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막 혼자서. 말을 중얼중얼 막 하고 말을 했는데도 막 잘 마치지도 못하고 발언이 갑자기 끝나든가 그리고 갑자기 멍 때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네. 한동안 이제 있다던가 어허. 그리고 푸틴을 보고 트럼프라고 부르고 어. 막 이런 식의 말실수와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 징후가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보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토론 이후에 유권자의 70%가 바이든 출마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미국에 지금 70%면 엄청난데. 이건 뭐 모두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탄핵인데. 이 정도 자체 탄핵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야 이거 안 된다 그렇겠네요. 후보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네. 완전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를 거의 이제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엄청난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어떤 게 너무 있었어요? 어떤 게 많았던데요. 있었어? 아니 서로 뭐 막 19금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막 네. 네가 뭘 했냐 내가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네. 싸우고 바이든이 저급한 트럼프한테 얘기들을 이제, 네. 하면서 이게 지금 국제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그런 게 얘기가 버젓이 됐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쟤는 뭐 성추행하고 뭐 아내가 임신한 날에 포르노 배우랑 자고 막 이랬다고 막 공격을 하고 트럼프가 네. 야 내가 언제 포르노 배우랑 잤냐? 니네 아들도 중범죄자인데 너도 그러니까. 당선되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트럼프는 야 나는 골프대에서 우승한 적도 있어. 그랬더니 바이든 야 내가 더 잘 쳐. 이러면서 초등학생 아니야 초등학생.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그런 얘기했어. 야 애들처럼 좀 행동하지 마. 그랬더니 바이든이 야 너야말로 애 아니야. 이런 얘기를 TV에서 대선 토론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미국이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미국이 이제 약간 좀 끝장난 거 아니냐 이런 게 많고 아니 뭐 바이든도 바이든인데 뭐 트럼프라고 얘가 저정신이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똑같아요. 이제 유럽에서 이번에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극우가 이제 집권할 거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무산이 됐습니다. 네. 계속 우리 이제 PD님께서 넘겨주고 있어요. 네. 아이고. 네. 썰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극우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안 되고요. 네. 갑자기 이제 좌파 연합이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 언론 나온 거는 이제 서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노동당이 보통 유럽에서 좌파잖아. 네. 좌파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바로 젤렌스키랑도 통화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 걱정하지 마, 무기 보내줄게. 오잉? 아니 그런 사람이 좌파야?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구구라고 하는 그 르펜, 네. 이 사람은 야 좀 제발 좀 우크라이나 지원 좀 그만하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오잉?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네. 영국도 개혁당에서 야 네. 우크라이나 그거 나토고 동진하다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구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기사들에서는 그래서 유럽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행이란 게 이제 사방에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의 대선이 걱정이다. 이거 트럼프 되면은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은 당선인 신분으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뭐 미국의 대선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나라들이 결국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 마누라를 위해서, 지 마누라 명품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대통령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게 뒤통령? 네. 네, 이런 사람은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나가는 김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탄핵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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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쩔쩔이는 윤석열 일본에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 다 퍼주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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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그저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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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입만 열면 욕하는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수틀리면 적반하장 윤석열 참아줄 수가
윤석열